안녕하세요. 모토의 박병호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에스턴 마틴이 새로운 딜러십과 함께 완전히 새롭게 국내에서 사업을 이제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또 아시아권에선 최초로 신형의 V12 투시터 GT 모델인 뱅키쉬를 국내 최초로도 이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에스턴 마틴의 새로운 뱅키쉬를 이제 만나보는 겸해서 이 에스턴 마틴의 브랜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아주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꾸며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에스턴 마틴이라는 브랜드를 아마 아는 사람만 아는 거의 그런 브랜드로 아직도 많이 좀 인식이 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에스턴 마틴은 영국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에스턴 마틴이라는 이 브랜드는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올해로 무려 111주년을 맞았습니다. 자, 이 에스턴 마틴이라는 자동차 브랜드는 1913년 라이오넬 마틴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 인근에 있었던 그 유명한 힐클라임 경기가 있거든요. 에스턴 클린턴 힐클라임이라고 해서 그 에스턴 힐클라임 경기와 자신의 성씨인 마틴을 붙여서 이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에스턴 마틴은 1913년 창업할 당시에는 다른 회사의 자동차들을 좀 이렇게 튜닝해주고 좀 손봐주는 그런 식의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 라이오넬 마틴이 점점 차를 하나둘씩 손대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보기엔 내가 차를 만들어도 되겠는데 해가지고 1915년에 신차를 딱 출시를 해요. 근데 자동차 튜닝을 하다가 완성차를 만들려고 일을 굉장히 크게 벌려다 하는데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턴 마틴이 처음에 한번 완전히 넘어지고 맙니다. 자, 그러다가 이 전간기쯤에 들어서 이 에스턴 마틴이나 회사를 좀 부활시키고자 여러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라이오넬 마틴이 차를 굉장히 손 잘 보는 그런 걸로 이름이 높아가지고 이 회사를 다시 세워요. 다시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다시 한번 또 거꾸로 지고 맙니다. 왜냐? 그 다 1차 대전 다음에 뭐 있죠? 제2차 세계대전이 있죠. 다시 부활했다가 다시 또 넘어지는 그런 순환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뭐 60년대, 80년대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침의 역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많은 이 부침의 역사를 겪어왔던 요 에스턴 마틴, 지금은 중국의 지리자동차 홀딩스 그리고 캐나다계의 그 자본들, 여러 나라의 그 자본들이 지금 이 지분을 좀 나누고 있는 그런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껏 이렇게 회사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시는 요 은색, 이 아주 멋들어진 이 차 있죠. 이 차가 무슨 차냐 하면은 에스턴 마틴이 또 5, 60년대, 60년대 한번 진짜 회사가 망할 뻔하거든요. 완전히 회사가 완전히 지금 문 닫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요. 자, 그런데 이 007 시리즈 영화를 제작하던 그 제작진이 어느 자동차 공장에서 이 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저 차 뭐야, 진짜 멋있게 생겼다, 우리 007 제임스 본드 이미지에 너무나 딱 들어맞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 차를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제작사랑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턴 마틴이 지금 보이시는 요 DB5, 골드핑거에 나왔던 요 DB5 덕분에 회사가 완전히 또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이 에스턴 마틴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어떠세요? 참 멋지지 않나요, 보기에? 정말 회사를 살렸다는 게 참 이해가 갈 정도로 정말 아주 멋들어진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스턴 마틴이 다시 또 F1에 지금 진출을 했거든요. 이 사우디 아람코의 이 스폰서십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페르난도 알론소라든지 그런 드라이버들이 지금 타고 있는 그 F1 카입니다. 자, 그리고 이 F1 카 옆쪽으로는 이 검정색 차는 뱅크시입니다. 에스턴 마틴 뱅크시인데, 뱅크시 중에서도 지금 오늘 새롭게 선보일 그 뱅크시가 아니라 이 뱅크시의 거의 선조격이죠. 그러니까 처음 등장한 그 뱅크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에스턴 마틴 GT 모델들의 중심은 DB 시리즈잖아요. 이 DB 시리즈는 성능과 이 안락함 사이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춘 그런 모델이란다면은, 이 뱅크시 같은 경우에는 성능에 좀 더 무게를 실은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스턴 마틴의 새로운 뱅키시 모델을 만나러 지금 인스파이어 아레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쪽에 있는 저 하얀 차가 이번에 새로 나온, 그것도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선보인 새로운 뱅키시 모델인데요. 사실 에스턴 마틴에서 가장 스포티한 성향을 갖는 차는 벤티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벤티지만큼이나 또 스포티한 성향을 갖는 게 바로 저 뱅키시입니다. 이 에스턴 마틴 뱅키시에는 이탈리아의 그 페라리, 도이치 질린드리 같은 아주 가장 우수한 그런 성능을 가진 차들과 직접 경쟁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에스턴 마틴 저 새로운 뱅키시 같은 경우에는
에스턴 마틴의 5.2L V12 트윈 터보 엔진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35마력에 달하는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 변속기는 ZF의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에스턴 마틴의 이 신형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단히 이제 성능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정말 차 곳곳에 이제 카본 파이버로 된 이런 이제 외장재가 이제 각각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특히 이 프론트 가장 앞쪽 이 범퍼 하단에 붙어 있는 이 립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전부 이제 카본 파이버로 되어 있고, 사실은 이 차체 대부분이 이제 카본 파이버 구조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량이면서도 단단한 그런 구조물들을 확보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요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그 한자 중에 이 철자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스타일을 좀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형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벤티지하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적인 면에서 크게 이렇게 막 스타일 자체가 좀 훼손되거나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측면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차가 워낙 낮아가지고 제가 좀 앉아 있어야 될 거거든요. 보면은 여기 또 이제 에스턴 마틴 이제 V12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이게 레터링으로 또 표시를 하고 있고, 이쪽에도 실제로 다 이제 벤틸레이션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공기가 흐르면서 이 차량 전체의 이런 공기압 특성을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에스턴 마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살짝 이 지면으로부터 한 1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열리는 이 스완 도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한 1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올려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차가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이 에스턴 마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이제 문을 여닫을 때 이 도로에 있는 연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은 사실 여러모로 굉장히 배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뱅크시 측면으로 와보니까요, 정말이지 아주 이상적인 그런 GT의 비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특히 저 기나긴 보닛하고 이렇게 아주 짧게 떨어지는 이 트렁크 쪽 이쪽 라인까지 정말 너무 매끄럽지 않습니까? 자,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봤던 이 철자 모양의 요 그립 있죠. 그거를 이 뒤에도 거의 그대로 옮겨온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이 테일램프의 요 유닛 하나하나는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돌출이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안쪽 이 내부 패널 중에는 이쪽도 이제 카본 파이버로 좀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단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큰 이 디퓨저부터 시작해서 좀 이제 사이드에 쿼드 테이 파이프가 또 이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차가 어마무시한 성능을 내는 그런 모델임을 또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턴 마틴 뱅큐시는 에스턴 마틴에서 가장 하이엔드급에 위치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에스턴 마틴 뱅큐시는 1년에 한 1000대 미만으로 이제 생산을 예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아주 초고가의 차량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맞는 이 비스포크 옵션 같은 걸 또 이제 주문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 에스턴 마틴 뱅큐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톱 레인지에 있는 그런 모델인 만큼 커스텀 옵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새롭게 이 에스턴 마틴의 딜러십을 맡게 된 이 브리타니아 오토에서는 이 에스턴 마틴이 이제 비스포크 옵션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Q by 에스턴 마틴이라는 그 비스포크 옵션을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Q라는 단어에서 아마 007 영화라든지 아니면 007 소설이라든지 이거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Q는 이 쿼터 마스터를 의미하죠. 007 그 제임스 본드의 이 장비들을 딱 이제 세팅을 해주는 그런 병참 장교 역할이 그 쿼터 마스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에스턴 마틴 뱅키시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가 요구하는 대로 차량에 들어가는 이제 가죽이라든지 여러 옵션들 그런 부분들을 다 자유롭게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에스턴 마틴 뱅크시의 실내로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일단 제가 실내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이제 눈길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실내 전체를 이제 감싸고 있는 요 가죽의 향연입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대중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이 상부 쪽은 대부분 이제 직물로 이제 마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상부까지 전부 다 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 선바이저 같은 거에도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 선바이저 이 커버 있죠. 이 커버조차도 다 이제 가죽으로, 이 세미알루미늄 가죽으로 다 마감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이게 거의 5억 이상 되는 차거든요. 이렇게 아주 초고가의 그런 모델인 만큼
이런 부분에서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마저도 이제 남다른 그런 모습을 또 저희 잘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현대화가 된 느낌입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중앙에 이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이 대부분이 뭔가 예전과는 달리 다른 제조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좀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신형 뱅크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선조 그 뱅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플러스 2 4시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3세대 모델부터 2시터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에는 그냥 가방만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뱅앤올루슨 사운드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우스 앤 윌킨스, 또 이제 영국의 자랑이죠. 이 바우스 앤 윌킨스의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에스턴 마틴 새로운 뱅키쉬를 한번 싹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에스턴 마틴이 이제 기존에 이제 기흥 인터내셔널 손에 떠나서 지금 브리타니아 오토에서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할 텐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